눌렀네. 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툴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앞에 뒤에 나가면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는 베릴로그를 이용할 것이다. 이거는 전 세계에 VHDL이랑 베릴로그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베릴로그 언어가 회사에서는 실무에서는 더 많이 쓰인다. 그래서 베릴로그 언어를 썼다, 선택해서 배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베릴로그 언어는 여러분들이 C 언어처럼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딩을 하고 여기는 컴파일은 아니지만 컴파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성이라고 해요. 합성을 해주는. 그래서 어떤 로직 서킷을 신스사이즈, 그래서 합성을 해준다. 그래서 모듈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툴을 이용해서 하게 돼요. 근데 그런 툴을 이제 CAD 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성을 할 수 있는 툴은 이렇게 쿼터스랑 비바도나 ISE 요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베릴로그 언어를 FPGA라는 곳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제로 내가 프로그래밍 짠 것이 칩에서 제대로 동작하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칩에 넣어서 실제 보려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검증을 하는데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래서 이런 CAD 툴을 이용해서 칩에 넣기 위한 것을 합성이라는 거, 컴파일러 같은 것인데 컴파일러 같은 합성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네,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툴이 모델심이라는 툴이 있는데 그 모델심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내가 베릴로그로 칩을 프로그래밍 한 게 제대로 프로그래밍이 되었는지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게 보이면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이 이 CAD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합성을 하는 거예요. 합성을 해서 이 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칩에 FPGA 칩에 동작하도록 소위 굽는 거죠. 코드를 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지구에는 FPGA를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 있긴 한데 대표적인 회사가 이 알테라라는 회사와 자이링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알테라라는 회사는 인텔에 흡수 합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알테라라는 회사를 샀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링크를 열어보면 인텔 사이트가 접속이 되는데 인텔 사이트에 이 화면 안 나오겠구나. 인텔 사이트에 알테라에 관련된 FPGA에 대한 설명과 쿼터스 프로그래밍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링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회사나 필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FPGA 칩은 이 자이링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다양한 종류의 FPGA 칩이 있어요. 작은 사이즈부터 아주 큰 사이즈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어 있는 칩을 에다가 내가 만든 베릴로그 코드를 합성해서 넣으려면 이 비바도나 ISE라는 툴을 사용해야 되고 인텔 알테라 FPGA를 이용할 때는 쿼터스 프라임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FPGA라는 하드웨어 칩의 전용 합성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이링스 FPGA는 비바도나 ISE를 이용해서 합성을 해야 되고 컴파일을 해야 되고 인텔 알테라에 해당하는 FPGA는 쿼터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합성해서 로드해서 칩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딱 고정해
회사에 FPGA를 만드는 회사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FPGA를 만드는 칩을 만들고 그것을 파는 회사들의 홈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FPGA,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IC 칩이 FPGA라는 것이고, 이 FPGA는 어떤 보드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PGA라는 것을 조금 자세히 보면 FPGA의 이건 줄임말인데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다음 시간에 더 깊게 배울 건데 간단하게 소개만 하면 게이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AND 게이트, OR 게이트 이런 게이트 논리 회로를 배웠죠. 이런 게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비바도나 쿼터스나 이런 것으로 로드를 하면 이 FPGA에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들이 선이 끊어지고 붙고 이렇게 연결시키거나 끊어뜨리면서 회로를 만들어줘요. 정기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빵판에다가 74 시리즈 여러 개를 꽂고 이렇게 선을 연결하죠. 와이어로. 그런 것처럼 이 안에 게이트들이 미리 많이 박혀져 있어요. 그 게이트들을 내가 프로그램 한 대로 실제 선을 연결해 주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C 언어를 짜서 컴파일을 해서 아트메가에 로드해서 얘가 동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빵판에다가 꼽아서 와이어로 연결하는 것을 실제로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 해주는 거다. 좀 신기한데 실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죠. 이런 걸 만든 것 자체가.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이즈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들 뭐 LTE 칩을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게이트들이 이 칩 안에 미리 만들어져 있고 이 게이트들이 붙고 떨어지고 하면서 서로 연결해주고 떨어뜨리고 하면서 프로그래밍이 된다. 근데 이거 한번 프로그램 되면 못 쓰느냐? 여러분들이 또 수정해서 또 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재사용을 하면서 지웠다가 썼다 하면서 재사용을 하면서 프로그램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잘못했다 그럼 다시 구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코드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진짜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반도체 회사에 넘겨주는 거죠. 그럼 반도체 회사에서 진짜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진짜 칩을 만들고 나면 그 칩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이제 그걸로만 사용해야 되는 칩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FPGA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반도체 공장에서 앞에서 말했던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칩을 이제 설계된 대로 쭉 기계가 만들어서 칩으로 딱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기 아까 웨이퍼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만 써서 뭐 1000개, 10,000개 칩을 찍는데 수십억이 들고 막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코드가 내가 짜서 버그가 있는 코드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날려버리는 거죠. C 언어는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고쳐서 다시 그냥 로드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죠. 근데 이 칩을 만드는 것은 실제 반도체 공장에서 칩을 딱 찍어내는 순간 불량품이 나오면 다 버려야 되는데 그 불량품을 찍는 그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버그가 있는 칩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PGA 칩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칩을.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 검증을 해서 완벽한 칩이라고 코드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LTE 칩을 만든다라고 치면 LTE 칩을 설계하고 벨로우 코드로 짜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코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FPGA에서 동작을 해봤다.
그래서 동작하는 것을 검증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드를 짜는데 1년, 검증하는데 1년. 그러니까 검증하는 시간이 1년에서 2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칩이 완벽한 코드가 되면 반도체 회사에 딱 넘기면 막 찍어내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 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만드는데 과정에 프로그래밍 C언어로 프로그램 짜는 게 뭐 한 달 걸렸던 게 FPGA 어떤 칩으로 만드는 과정은 1년에서 2년 10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고난한 길이고 엄청난 하이테크 기술인데 그만큼 잘하면 엄청난 대우를 받겠죠. 그래서 인텔이나 뭐 예를 들면 퀄컴 이런 칩을 만드는 회사가 대부분 미국에 있는데 아트메가를 만든 아트멜이라든가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뭐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뭐 이런 데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이 다 이런 과목을 기초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실제로는 이제 뭐 대기업들이 주로 많죠. 뭐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뭐 이런데 이제 이런 인력들이 많고 영상 처리하는 칩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그래서 영상 처리하는 칩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런 칩을 만드는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아주 작은 회사들은 이런 칩들을 만드는 걸 하는 건 아니고 만들어지는 칩을 주로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죠. 이런 그렇게 시장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인 FPGA에서 검증이 되면 이렇게 어떤 칩이 여기에도 그림 나오지만 인텔 칩이에요. 이런 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제너럴 뭐 2번에서 보면 어떤 일반적인 CPU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인텔 칩처럼 AMD 이런 CPU처럼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예를 들면 신호등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뭐 장난감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목적에 CCTV에 들어가는 영상 처리하는 프로세서 이런 것처럼 특정 목적을 위한 프로세서들이 있고 이런 제너럴한 목적에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프로세서 이런 것들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라고 보면 돼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디지털 로직 서킷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디지털 로직 서킷은 두 가지의 종류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콤비네이셔널한 서킷이랑 시퀀셜한 서킷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콤비네이셔널한 서킷은 인풋을 넣어주면 현재 인풋에 의존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메모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가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애더, 그럼 두 개의 인풋을 딱 넣어주면 인풋의 결과에 해당하는 썸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콤비네이셔널한 서킷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시퀀셜한 서킷은 쉽게 말하면 현재 인풋하고는 상관없이 이전의 인풋에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이제 한만에 딜레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소자가 대부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레지스터들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소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의 소자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알고 다음 시간에 디지털 로직에 대해서 회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직 게이트는 뭐 콤비네이션한 거나 시퀀셜한 것들이 있는데 다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낫 게이트, 뭐 노아 게이트, 노아 게이트도 엔드랑 뭐 요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한 게이트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다 연결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이트들이 FPGA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이트들이 다 연결되면 내가 원하는 어떤 큰 CPU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 이런 베릴로그원으로 만들기 전에는 정말 이 엄청나게 많은 종이에다가 실제 게이트를 그렸다고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ARM이라는 프로세서가 있어요. ARM 프로세서라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부분 들어가는 프로세서인데 그 프로세서의 초기 모델 가장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설계한 도면이 게이트를 실제로 그려서 CAD로 그려서 CPU를 설계했는데 축구장 몇 개 정도의 크기라고 하죠. 그 도면을 다 펼치면 그만큼 복잡한 가정의 그림으로 그리면 근데 그것을 베릴로그 코드로 짜면 얼마 안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넘어가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게이트 안에 또 존재하는 거예요. 게이트 안에 또 존재하는 것이 더 세부적인 단위가 트랜지스터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디지털 로직 안에 어떤 게이트 안에 또 존재하는 로직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라는 게 디지털 회로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면 되겠죠. 더 작은 단위도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디자인을 하는 레벨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까지 배웠죠. 그러면 정말 로 레벨 가장 낮은 단위에서는 트랜지스터를 실제로 연결을 해서 그려서 회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엔 이런 건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수업에서 했던 게이트 레벨로 하는 것이 있어요. 게이트 레벨이라는 것은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이런 것들을 실제로 CAD 툴로 선을 그리면서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게이트 레벨로 설계하는 게 있어요. 회로를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로우,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가는가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도 있고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3번과 4번은 실제로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1번, 2번도 지금은 거의 쓰지 않죠. 아주 간단한 거 할 때만 쓰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5번인데 비헤비어한 레벨, 그러니까 비헤비어한 레벨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작을 그냥 코딩으로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C 언어 짜듯이 베릴로그 언어를 짜는 것을 이런 비헤비어한 레벨로 설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를 이렇게 그려서 선으로 연결해서 전압이 어떻게 되고 전류가 어떻게 되고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동작한다 애더 더하기 난 빼기 그러면 빼기로 쓰고 여러분들 애더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베릴로그에서는 그냥 플러스라는 기호로 그냥 하면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비헤비어한 레벨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차후에 설명할 거니까 회로를 설계하는 레벨이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5번에 해당하는 비헤비어한 레벨로 설계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설계를 하는 과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한번 베릴로그로 갈 때는 어떻게 설계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 회로를 배웠으니까 논리 회로에서부터 베릴로그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먹스가 있어요. 이런 먹스. 이 멀티플렉서는 투 데이터 인풋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풋을 D1과 D0라는 인풋을 가졌고 셀렉터 S를 가졌죠. 셀렉터예요. 이 인풋 두 개가 있고 셀렉터가 있고 이제 이 셀렉터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인풋 중에 셀렉션이 되겠죠. 선택이 되겠죠. Y로. 그래서 인풋 중에 셀렉트가 된 것이 선택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게이트로 이렇게 기호로 쓰고 먹스를 베릴로그로 만약에 구현하면 비헤비어라는 레벨로 구현하면 베릴로그로 그냥 이렇게 구현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먹스를 실제로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로 만들 때는 뭐 예를 들면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뭐 만들거나 해서 엔드 오어 게이트를 막 연결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릴로그로 먹스를 만든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가장 베릴로그 언어는 뭐 다음 시간에 계속 배우겠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게 먹스라는 게이트 하나라고 보면 돼요. 게이트 하나고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앞에서처럼 인풋은 동일하게 S, 셀렉션 하는 S와 D0라는 것과 D1, 데이터 인풋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 Y가 있어요. 인풋은 기본적으로 와이어예요. 와이어. 와이어란 뜻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줘야 되는데 베릴로그 언어에는 와이어와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 와이어라는 것은 진짜 와이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입력이 와이어에 딱 연결되는 순간, 오는 순간 그냥 그대로 S 값이 혹은 D0 값이 그 값을 띄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 레지스터 REG라는 약어를 썼죠. Y 하면 Y는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같이 Y에다가 내가 1을 딱 썼다면 다음에 Y에다가 1을 쓰지 않을 때까지는 1이라는 값을 써주지 않아도 1 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S라는 값은 0을 넣어주면 0으로 나오고 1을 넣어주면 1로 바뀌죠. 그런데 내가 0과 1을 다 두지 않으면 S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D0나 D1은. 그런데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레지스터의 변수는 어떤 값을 한번 넣어주면 그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다시 써줄 때까지.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따져보면 베릴로그의 인풋은 와이어로 선언해야 되고 와이어가 써있지 않은데 써있지 않으면 와이어예요. 그 다음에 아웃풋, 출력이란 뜻이에요. 출력이 Y가 있었죠. 먹스에. 그 출력 Y는 레지스터 형태를 띄는 게 좋아요. 와이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레지스터 형태를 하는 게 좋다. 라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면 인풋은 무조건 와이어여야 된다. 출력은 와이어도 되고 레지스터도 되는데 레지스터 형태로 구현하는 게 실제로는 좀 좋다라는 걸 설명하고 요 문구는 여러분들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always라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영원한 포문이라고 보면 돼요. 영원한 포문. 영원한 포문인데 이 영원한 포문은 언제 도느냐? 항상 도는 게 아니라 S 값이나 SO와 D0O와 D1이죠. 그러니까 요 값이 1이 될 때 1이면 여기가 동작하고 1이 아니면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항상 참일 때 참이라는 건 1이란 뜻이죠. 그래서 참이 되는 조건이 되면 여기 안에 begin에서 end로 끝나는 요 구문을 always 구문을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칩은 어떻게 되느냐? S나 D0나 D1 중에 하나라도 1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동작을 하는데 S가 0이면 Y 출력은 D0 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가 0면 셀렉터가 0면 D0 값이 셀렉션 돼서 출력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S가 0이 아니고 1이겠죠. 1이면 D1이 셀렉션 돼서 출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먹스죠. 그래서 먹스는 항상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동작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어떤 값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값이 딱 바뀌어서 들어오면 그때 무조건 이걸 한번 동작해요. 그러면 자 D0가 들어왔죠. 그러면 S가 0이었으면 D0 값을 출력을 하고 있겠죠. 근데 Y의 값이 다시 D0나 D1이나 S가 오지 않아도 D0 값이 여기에 저장된 거예요.
레지스터죠. 그러면 y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먹스는 y 값을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스가 동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먹스 안에 내부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모듈로 먹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걸 고민하지 않고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가만 따지면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설계하는데 입력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몇 개가 들어와야 되고 이 몇 개는 어떤 특징으로 들어오서 출력은 어떻게 내뱉어야 되는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작은 칩 하나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죠. 무조건 모든 칩, IC 칩은 입력과 출력만 있어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그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면 되는가만 따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레이즈문은 어떻고 더 상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다시 또 얘기를 하면 모든 베릴로그는 모듈로 시작해서 AND 모듈로 시작해요. 요게 하나의 모듈이에요. 요런 모듈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큰 모듈이 또 불러요. 이거를 함수를 호출하듯이 또 부르고 그래서 여러 개의 모듈이 내부에 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베릴로그로 비헤비얼하게 설계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걸 다시 얘기하면 먹스를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입출력 관계를 따지고 이렇게 입력일 때 이렇게 출력, 001일 때 1출력, 010일 때 0출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졌죠. 이런 걸 쭉 이용해서 우리가 AND, NOT 게이트, OR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매틱한 레벨로, 게이트 레벨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게 먹스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2학년 때,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먹스를 이렇게 설계하는 걸 배울 거다, 이번 학기에.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학기에 뭘 배우는지를 설명하는 게 중점이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다. 그래서 먹스를 설계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설계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 입력값을 주고 출력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레벨은 이렇게 트랜지스터 먹스 안에 먹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이 먹스 안에 트랜지스터는 또 이렇게 요건 AND 게이트예요. AND 게이트 하나 안에는 두 개의 이런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트랜지스터 이렇게 있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더 세분화된 레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가장 오늘 시간에 기본적인 본 과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논리 회로에 대해서 향후에 다음 시간에 이제 리뷰를 좀 할 거고, 그러니까 게이트 레벨로 설계를 했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베릴로그 HDL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이제 문법을 배우면서 시뮬레이션 툴, 모델심이라는 시뮬레이션 툴로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베릴로그 언어를 계속 배우면서 모델심 툴 사용법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양한 예제를 이용해서 간단한 것부터 해서 이제 1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아주 좀 복잡한 약간 회로까지 베릴로그로 짜서 모델심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최종적으로는 FPGA에다가 한번 구워서 동작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를 모든 학생이 할 수는 없겠지만 조교하고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죠.